두 분이 친한 게라는 게 변수예요.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잖아요. 네. 한동훈 편은 유죄예요 일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 다만 시작하는 이제 거니까. 논란이 됐던 사안의 성격상 당원권 정지 2년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네. 그렇다고 아주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은 놔두고 4인 중징계.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진숙과 4인의 중징계, 국민의힘 얘기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소했어요.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의원을 불러서 소명 절차를 진행했는데 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원래 어제 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지금 본보경 중징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또 반대로 5.18 폄훼 논란에 했던 이진숙 의원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조차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진숙 의원 징계 검토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일단 3,7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당원들이 징계를 해달라고 네. 징계 요구서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어때요? 그러니까 제소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윤리위로 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별을 하는 게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이제 맡아도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에는 장동혁 대표도 이미 윤리위에 징계를 해달라고 올라온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주변에 있는 조광안이라든가 김민수라든가 뭐 신동욱이라든가 이른바 당권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당원들이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들은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북갑에서 그 하정우 후보한테 화이팅, 화이팅 네. 뭐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한 거 갖고도 제가 알기엔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여러 사람들이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윤리위가 하겠죠. 윤리위가.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윤리위가 선별한 게 전부 다 장동혁 대표의 반대파들만 좌르르 선별을 했잖아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의 시비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 얘기했었지만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윤영근 의원 이번에 새로 당선된 사람 비례대표로 네. 비례가 아니고 저 공주 부여에서 된 분, 이분은 정몽규 회장 그 축협회장 문자. 할 때 네. 문자 보내면서 제가 더 잘 모셨어야 되는가 뭐라고 비슷한 네. 얘기 했잖아요. 이거 놓고서도 다들 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입싹 씻고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광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 막말 논란이었죠. 아니 지금 경기도당위원장한테 무슨 XX 무슨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쌍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걔는 어떻고 뭐 바퀴벌레를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놓고 지금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했는데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박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박민영 그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자기 당의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장애를 그렇게 비하를 했어도 그거 입도 뻥끗합니까? 네. 그거 여러 사람이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혹은 조경태 의원 당신 말에 어떻게 국회 부의장을 딴서 이 사람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그러면 그 한덕수 총리를 당원도 아닌 사람을 야밤에 새벽에 사실상 구테타 일으켜서 그 사람을 당 후보로 하자고 했던 우리 당 지도부는 뭐냐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 김문수 후보는 뭐예요? 이거는 이 사람 찍지 말아줘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미 뽑힌 당 대선 후보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뽑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지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뮤지션님이 이렇게 올리셨네. 누가 국힘 윤리위를 윤리위로 볼까요? 그냥 장동혁 사단 칼제비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도대체 이 윤리위를 수단으로 한 정치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게 2023년에 이준석 쫓아내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3년째 이러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조직이 윤리위야. 윤리위 빼고는 다른 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일들 좀 해라. 윤리만 일하지 말고 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치화돼 버렸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분들 솔직히 말해서 징계 받을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조경태 의원 그러니까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사실 네.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네. 본인이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고 상대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같은 당 쟤 의원을 찍지 마. 이거 얘기했다는 거는 그 징계감이죠. 네. 그다음에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 잘못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피해자, 당사자가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선처해달라 얘기했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네. 권영진 의원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죠. 네. 역사가 근데 이게 있으니까. 윤리 자체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게 네. 그 흐려지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자기 잘못은 뒷전이고 쟤는 왜 안 해? 쟤는 왜 안 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쟤는 왜 안 해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앞에. 네. 조광하는 왜 안 해? 뭐 누구는 왜 안 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다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처분 신청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이전 투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를 장동혁 대표는 즐기는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나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전 투구가 이뤄져야 아니, 그러니까 이전 투구죠. 네. 그러니까 진흙밭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막 먼저 진흙 묻히고 있어. 네. 그 들어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부가 여기 끌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네.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계속 지키네. 이러다가 임기 2년 다 지킬 것 같네. 게다가 심지어는 차기 당권 도전에 네. 나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계속 미뤄지는 게 징계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게 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는 약간 이제 절차적 하자 없도록 하려고 네. 디테일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고 네. 저는 앞으로도 저런 윤리를 도구로 한 징계 정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아주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시위 같은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어떤 그 정치 방법 하나. 네. 그리고 당내에서 뭔가 견제와 반대의 목소리는 다 이 기강이라는 명목하에 윤리로 제압하는 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저분이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목소리든 뭐든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정책 하나 제시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당권 투쟁을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손을 놓고 있거나 네. 이걸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중진들 모여가지고 뭐 장동혁 체제 이거 문제 있다 얘기 백날하면 뭐 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요, 그 감은 익어야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얘기한 대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야지 날기 시작하는 거지. 네.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뭐 보기에 상식적으로 굉장히 기행적인 그런 행동, 정치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느 임계점이 되면 그게 폭발하거나 무너지거나 네. 뭐 무슨 질적 변화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난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최궁지에 몰렸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관위가 그렇게 엉터리,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부실 네.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네. 이미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선관위의 어떤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과 무책임한 행동들, 네. 그리고 선관위만 뭐라고 하기도 뭐하죠.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지방 국회 그 공무원들, 네. 그 위탁을 맡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5시 반 투표 결과를 그냥 보고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네. 투표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안 맞는 뭐 이런 일도 생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네. 특검 조사를 할 테니까 이런 것처럼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여서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올림픽공원. 또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징계. 네. 이 징계를 통해서 칼을 막 휘두르니까 다른 네.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뭐 칼춤 추고 있는데 내가 괜히 고개 들었다가 괜히 나라도 피해 당하면 어떡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위협인데 네. 당협위 현장 전체를 다시 조사를 하겠어. 네. 그래서 다 사표 받은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전체를 그 신임 투표를 해볼래. 그 네, 당원들한테. 불가리하겠다는 뜻이죠.
물갈이 해볼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시행했을 경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다 불투명해요. 네. 거기다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있는 게 징계라든가 윤리위원회라든가 네. 혹은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뭐 저 재신임? 물갈이 네. 시도라든가 올림픽공원 시도, 올림픽공원과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땜빵을 해가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떤 자기의 권위, 그렇죠,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당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디선가 혹은 이런 것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계 수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이제 네 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이 징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발의 정당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물론 박덕흠 의원이 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그런 면에서 그 내란에 대한 문제의식이 뭐 희박했다. 네. 그 비판할 그건 정치적 비판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당내에서의 경쟁에서 승패는 또 난 겁니다. 근데 그걸 상대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거 내란 잔당이니까 찍지 마 했다는 거는 일종의 사실은 당의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네. 한 거죠. 근데 본인이 전혀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중징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글쎄 당원권 정지 2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공천도 못 받고. 네. 네. 뭐 그럴 경우에 그 조경태 의원이 그 당에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범수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네. 이제 말 실수고 언행 잘못인데 피해자가 선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게 본질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걸 어떻게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두 분이 친한 게라는 게 변수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변수잖아요, 사실. 이게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편은 유죄예요 일단 장동혁 네.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 일단 빨간 줄이 긋고 다만 시작하는 이제 거니까. 이 논란이 됐던 사안의 성격상 네. 이걸 뭐 당원권 정지 막 뭐 2년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네. 다만 그렇다고 아주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본보기를 좀 해야 되니까. 당원권 정지 일정 기간 네.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일 애매한 게 이제 이 권영진 의원인데 권영진 의원은 여러 번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모든 대외 활동을 자중하면서 네. 징계에 대해서 내가 징계 받겠다. 네. 근데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커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 당원권 정지를 가더라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선배님, 만약에 친한 게 지금 제소 당한 분들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좀 이렇게 스크럼 짜고 공동 대응하실 생각. 아니 일단 스크럼 짜고 공동 대응을 뭐 한들 그게 네. 무슨 무력 시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정치권에 친한 게 너무 무기력하지 않냐? 너무 자세를 아니, 낮추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목이 있잖아요. 없진 않죠. 예, 그런 것들을 뭐 그 무슨 억지를 부리면서 그런 거 없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 행동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낼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 가처분이 그들의 행동에 그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여상원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렸던 결정들은 다 문제가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전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거의 탈당, 그다음에 저쪽에 제명, 그리고 이쪽에서는 징계,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한 것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윤리위 자체가 무슨 공정함과 형평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진 결정들에 대해서는 그건 법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행위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그 윤리위가 그런 칼을 휘두르는 것의 적법성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판사라면 아니 12명을 지금까지 12명의 윤리위원을 임명했는데 다 사표를 내고 네. 5명 남았습니다. 네. 5명 남았고 사표 낼 때마다 당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공정한 윤리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위원장이 계속 위원장한테 위원장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 다 혼자서 결정문 쓰고 네. 우리하고 상의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미 이분은 오염된 윤리위예요. 이 오염된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누구를 결정 내린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분들을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징계하려면 공정한 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고 그리고 거기에 이분들이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야 소리도 못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이 윤리 결정은 오히려 만약에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에서 윤리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그다음 뭐라고 그럴 겁니까? 이제 그때 원래 전화 배현진 의원이 인용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때 윤리위원장 잘랐어야 돼요. 네. 본인이 사퇴하든가 아니면 해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전임 최고위원과 그리고 당 그 어디야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렸다가 그게 법원이 이건 잘못된 거다. 위헌하고 위법적인 징계였다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줄지어서 만약에 징계가 네.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무슨 당협위원장들 뭐 전부 다 물갈이 하겠다라든가 뭐 이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 화가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반장파 움직임이 또 따로 있어요. 17일에 정점심 원내대표 뭐 친한계, 예친윤계, 그 외 비당권파 등 3선 이상이 모였단 말이에요. 듣기로는 뭐 장 대표 노선으로 총선과 대선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 대표 임기 좀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좀 나와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 최고위원 두 사람이 물러나 줘야 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없어 보이고. 네. 근데 최고위원들로서는 저게 이제 당의 총이다라고 네. 느낄 만한 압력의 크기가 느껴져야 물러나죠. 근데 뭐 중진들 모여가지고 네. 느꼈으면 진지하게 의견은 저렇게 느꼈었겠죠. 모았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뭘 하자라고만 네. 얘기했지 네. 장동혁을 물러나게 하자는 의사결정은 아니에요. 네. 때문에 뭐 해보시라 네. 이런 거죠.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여전히 머릿속에 작은 계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넘어야 네. 공천권을 갖는 차기 당대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까지는 상황을 좀 보자 이런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올림픽 공원에 따라다니는 의원들 숫자가 늘었어요. 네.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각보다 저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슬슬 그 눈치를 보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야죠. 아니 안철수 의원이 난데없이 무슨 복당 운동권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당권파 비유 맞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나경원 의원 따라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네. 올림픽 공원에. 네. 게다가 뭐 초선들 막 이래가지고 약간 범당권파로 분류되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장동혁으로 그냥 갈 것 같은데 심지어 연임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이 그냥 장동혁 대표가 가만히 있어서 그 중진들이나 네. 이를테면 쇄신파에서 정한 대로 어느 시점 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다.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또 징계할 거야 아마. 장동혁 그래서 대표 정치 쉽지 잘하네요. 않아요. 장동혁 근데 대표 정치 잘하네. 그게 지금 이제 겉에 보는 거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보는 또 사실은 달라요. 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평상시에는 뭐 100명 밤에 뭐 몇십 명에서 100명 대개 그런 정도고 그리고 이제 많이 모이면 지난번에 이제 총동원을 내린 게 이제 몇천 명 정도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보면 몇십 개 당협 지금 당협위원장 다 날아갈 지경이 되니까 벌벌 떨면서 뭐 나는 몇 명 들어갈게요, 몇 명 들어갈게요 하면서 그 방에다가 쫙 올려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모인 그런 인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시위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 좀 알아요. 네.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 안도 엉망진창이에요.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5명이 그 시위에 참석한 애들 5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5명 모두의 생각이 다 다르대요. 지지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 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보도되기에는 뭐 그냥 올림픽공원 시위라고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가 되고 우리가 보는 건 정조기 흔들고 태극기 흔드는 그 모습만 보이니까 그렇지 그 안쪽도 들어가서 껍데기 이렇게 안에
살펴보면 두엄덩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래성 같은 조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모래성 같은 조직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아니 그거는 그 무슨 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뭔지가 불분명해요. 목적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거기 그 247만 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 같이 카메라가 다 촬영하면서 검증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또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요거 시크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주진우 의원도 올공을 나갔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52분입니다. 뭐 마지막 한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전 저걸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장동혁 대표가 네, 별로 활용하는 활용 거예요. 가치가 있지도 않고 큰 힘도 안 되는데 네. 일종의 이제 이 본인의 말하자면 지금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 당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저걸 활용하고 있는 거지. 네. 실제 저기서 뭐 요구하는 구호나 외치는 주장이나 이게 하나라도 가능합니까? 네. 하나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장동혁 대표가 잘 알아요. 네. 근데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